안녕하십니까. 무더위로 지친 부산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줄 시사 토크쇼 시선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희입니다. 오늘도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받는 계절, 열받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독설로 평정해드리겠습니다.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더위와 함께 변덕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진심인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변덕지수가 올라와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와, 명언 제조입니까? 와, 뭐. 요즘 그 명언집을 사서 공부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팩트체커가 멋있는 게 시적절하게 탁탁 꽂아준다라는 거. 네. 아우 진짜 대견합니다. 제가 명언집을 사서 공부하는 건 맞는데 저한테 방송에 있어서 명언집은 두 분 선배님들입니다. 예. 말 못 시키겠다. 진짜. 와, 대단하다. 최근에 떠오른 보도가 있었어요.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당한 그 배신감이나 이건 진짜 그렇죠. 진짜 구렁텅이로 넣었거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진짜? 법조인으로서는 또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오전시장 변호인이 제가 적어왔어요. 결심 공판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암 수술 후유증과 치매 증상 등 힘없고 병든 노인이 미친 짓 했다 생각하고 용서해달라. 어르신이시잖아요. 어른이시면 그냥 잘못했으면 인정 깎아야 하시고 아무리 물론 죄를 그하지만 이건 진짜 네. 좀 이렇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살 수 있거든요. 아, 정치인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아니더라도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신문 일면에 나올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고요. 예, 모쪼록 피해자분의 그 고통이 좀 상쇄될 수 있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믿음직한 명언 가슴에 새기면서 심기일전에서 첫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B급 뉴스탑 3 출발하죠. 저장강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물건을 못 버리고 방 안 가득 쌓아두는 강박장의 일종인데 사상구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정리정돈의 달인들을 초빙해 봉사단을 출동시켰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 아이고야 구석구석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요. 다 꺼내놨더만 모두 2톤 분량. 와, 치우고 도배하고 장판 깔고 정리까지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근데 쌓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다시 열이 해주니까 진짜 기분이 한번 상쾌하고 깔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날 봉사를 해주신 정리의 달인 드림팀의 이름은 아름다운 메모리즈 봉사단인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사상구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달인님들 그 쓰레기는 아니고 제가 이 정리할 게 억수로 많은데 이거 좀 저러지 않을까 예. 좀. 지난 4월 낙동강 하구뚝 수문을 1차 개방했죠. 근데 숭어 너희들 야반도주하다가 딱 걸렸네. 수문 닫혀 있을 땐 볼 수 없었던 숭어떼가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요. 이런 야반도주는 대환영입니다. 이게 다 기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하천 물을 만나게 하는 수문 개방 조치 덕분이라고 합니다. 조성된 상황에서 또 추가로 유입해서 수질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염분 변화라든지 그 DO라든지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좀 정밀하게 관찰할 겁니다. 앞으로 4번 더 하구뚝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니 또 누가 야반 도주할지 즐겁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이 딱 맞네요. 강은 흘러야 한다.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짓밟는 선정기각증을 즉각 철회하라! 북구청 신청사가 어디에 들어설지 궁금했는데 바로 덕천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학부모와 동창회가 이 학교를 입지로 선정하지 말아달라고 북구청장을 만난 그날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학부모와 동창회가 청장과 면담을 한 건 지난 8일, 입지 결정이 난 건 5월 30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정말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또 편안하게 또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또 이 나라에 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그런 학교가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온 연락 소식도 아니고 이 일이 무려 몇 달,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저희들 학교에 교육청에 언제 없이 진행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북구청 신청사 입지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앞으로 있을 가시밭길의 예고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북구가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산 시민의 시선 맞춤 시사 토크쇼 시선 뉴스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저희가 사실 녹화하는 시간이 오전이잖아요. 요 녹화 끝나고 나면 거의 점심시간 딱 걸리잖아요. 근데 두 분은 이 점심시간 되면 혹시 심적 갈등 이런 거 없어요? 아유, 늘 즐거운 고민이죠. 이 짜장면 물가, 짬뽕 물가, 아니면 비냉 물가, 물냉 물가. 네. 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반전 노래 같은 게 있거든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 두 그릇이네 이거 궁따리 잡아라 빠빠빠 세 그릇이네 아니 야, 두 음식 얘기하니까 그릇이고 세 그릇이고 다 먹으면 다 좋은데 그게 사실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딱 하나만 골라야 할 때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무조건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거든. 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꽤 있습니다. 뭐 시험 칠 때도 O나 X 두 개 중에 하나 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맞아요. 많아요. 예. 바로 오늘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와 이거는 뭐 짬뽕 짜장 고르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 대형 국책 사업이고 이 사업비만 7조 5천억입니다. 예. 얼마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 네. 5월 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건너뛰고 첫 삽 뜨기 전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원래 사전 타당성 네. 조사가. 그죠? 근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두 분 말씀 일단 다 맞습니다. 요걸 정리를 살짝 해보면 한 20여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도에 기억하실 거예요. 김해공항 인근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있었고 이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이미 공항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김해공항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하나를 더 짓느냐 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었죠. 결국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입지가 좁혀지면서 대박 사건이 납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지난 3월 9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3월 16일 날 공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9월 17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법이니까 진짜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래 스페셜한 거죠 이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일 때 정책이나 경제적으로 맞는가 하는 이 합리적인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인 예비 타당성이 면제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 시작이 첫 절차라 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축소.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뭐 빨리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삽은 아직 뜨진 않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건설이 된 거다 이런 네.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조직 법령이 정비가 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시 설계하고 이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이런 반응인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예.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30일 공식 폐기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5월 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런 큰 국책 사업이 이렇게 팍팍 단기간에 진행되는 거 보면 뭔가 큰 기대가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건데 2030 월드 엑스포 치 뭐 이런 포스터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세계 박람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박람회가 월드 엑스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서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부산시가 개최를 지금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이 개최할 때 이 가덕도 신공항이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 그 사진 봤어요. 박형수 시장이 그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유치 신청서 냈잖아요. 그죠? 맞아요, 프랑스 맞아요. 파리 가고. 네. 파리. 예. 마드마젤. 봉주. 메르지 볶음. 예, 멸치 볶음. 멜라콜리. 고마워. 살려줘서. 아 근데 이게 진짜 부산에서 열리면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장장 6개월간 열린다고 합니다. 6개월간 월드 엑스포가. 그래서 6개월간 열리는 이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만약에 개최된다. 그러면 이게 경제 효과가 무려 61조. 아니, 진짜. 신공항 짓는데 가격 7조 든다는데 뭐 한 8개 짓겠네요. 그래서 내년 말에 이 대회 유치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단이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왔을 때 만약에 김해 공항만 있다. 근데 24시간 가동이 안 된다. 플러스 요인이 안 되겠죠. 근데 이때 가덕신공항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24시간 가동되고 뭐 그 외국인들 유치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한창 이야기 나온 동남권 메가시티도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하나의 권역을 묶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통 아닙니까? 교통인데 이게 신공항 생기고 이러면 이게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특별법 만들어졌고 예타 면제 사전 탕상 시작했고 그죠? 이제 그럼 완전 춤출 일만 남았는데. 네.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고 큰 목소리에 묻혀서 사실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가덕도 주민들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들어올 그곳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동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지난 2월 중순 3개 인공동굴 중 가운데 동굴 좌측 상단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서구는 추가 붕괴 우려로 지난달 5일 동굴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대항 인공동굴은 일본군이 1941년 우리나라 탄광 노동자들을 강제징용해 만든 군사시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뚜렷한 보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공항이 건설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공항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거 가덕도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2006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15년인데 15년 동안 뭐 결정된 것도 없고 계속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제동이 걸렸다 생각하면 주민 입장이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강서구 인공동굴 보수도 중단이 됐고요. 어촌 뉴딜 사업도 중단. 바다학교도 보류. 뭐 이 정도면 요즘 뭐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가덕도에는 사실 이런 미니멀리즘 필요 없을 거거든요. 보통 국책사업 온다 그러면 팔자 핀다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민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보면. 근데 살짝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땅값이 좀 오르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런데 가덕도 땅의 약 80%가 외지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쯤 되면 독설 한번 시원하게 해주셔야죠. 지금은 예열 중입니다. 야, 이 양반들아, 평생을 고기 잡고 거기 밭 농사하고 평생 살아온 주민들이 덕을 봐야지.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하다 정말 무섭다. 국책사업 한다고 소식 나오자마자 땅 사들인 사람들. 아니 가덕도 주민들한테 죄스럽지 않소? 에이? 정말 진짜. 여기까지만 하세요. 저희가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이 만약 건설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그건 또 궁금하죠. 맨날 얘기만 들으니까. 자, 한번 보시죠. 저희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 일단 지리상 위치는 저렇게 생겼고요. 거제도하고도 가깝죠. 예. 네. 가깝네. 예. 가덕도에서 지금 바다로 나가는 거의 끝쪽에 있네요. 예. 활주로가 섬과 동일한 방향이 아니고 가로질러서 있어요. 아니 저기 그럼 할줄을 만들기 위해서 저 위치에 있는 산을 깎아서 땅을 만든다? 저 주민들은 어쩝니까? 그러면. 걱정이죠. 그게 걱정이네요. 가덕도 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고 인구가 3,65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 90%의 사람들이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3대째 가덕도에서 살고 있거나 혹은 7, 80년 평생 이곳에서 터전을 잡아왔는데 사실 이분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외부 지역으로 나가기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SNS에 이런 포스터가 떴더라고요. 준비해봤습니다. 한 번씩 SMS 본 것 같아요, SNS에서. 근데 누구 SNS예요, 그거? 누구겠습니까? 물어봐요, 그건. 예. 나 설마 했는데. 이번엔 안 갈 줄 알았는데. 누구겠습니까? 예? 이번엔 안 갈 줄 알았는데. 또 그분이 출범식에 다녀오셨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주민으로부터 생명대책회 신공항 선정 누구 마음대로 신공항 우리는 못 내준다 못 내준다 못 내준다 못 내준다 동경한다 김해 신공항 1등 밀양 2등 우리 가덕도는 경제성 사업성 접근성 모두 최하위의 점수를 받아 공항 입지로서는 꼴찌의 점수를 얻어 그렇게 공항 유치 경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몇 년 후에 느닷없이 1등은 백지화시키고 꼴찌를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무조건 우리는 그냥 뭐 생존이다. 우리는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이 생각밖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밖에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외지인들이 여기 땅을 많이 샀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대립되는 게 많겠네요. 많이 있죠. 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많이 살아놓고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여기서 살아가지고 뭐 집 한 채 쫓겨낸 거 있는 사람. 뭐 땅 없고 이런 거 뭐 뭘 가지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살겠습니까? 그런 대책이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나가면은 좀 살기가 진짜 이 뭐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고 또 우리 경우에는 저놈이 있는데 집도 우리 땅이 아니라 국방부 땅이거든요. 그걸 조금 받아가지고 할머니들 다 나가가 우리도 다 못 살아요. 가덕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추진이나 관계자들은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생존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부산에서 꽤 오랫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이야기해온 셀럽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박영강 동의대 교수님. 가덕도 신공항 막무가내 추진에 대해서 오해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이 교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신공항 건설에 한 10년 정도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2016년에 김해공항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이 확정됐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우리 김해공항의 확장이 필요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나 부울경 모두가 공항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공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해 신공항을 만들면 김해 지역에 수만 명이 소음으로 새로운 환경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라든지 뭐 용량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공항으로 불가능해서 말하자면 가덕 신공항이라는 것은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정책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부산시가 제안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에 의하면 지금 연대보험 그대로 있고요. 국수보험 깎아서 육지보험은 한 절반 정도 좀 하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 바다에 걸치는 그런 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대안은 대단히 환경 친화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은 틀림없다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약간 인터뷰를 했는데 보상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보상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국유지에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반대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로 지금 그런 것이 이제 개발에 큰 문제가 되는데요. 저도 법적으로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런 분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사정을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알선한다든지 주거지를 대체 주거지를 드린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가덕도는 지금 이주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한 4,000명쯤 된다면 지금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한 10분의 1 정도쯤이 될 것이고 또 자기 자가를 가진 분도 많이 있으니까 국유지에 거주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좀 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그 대체 방안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덕도 신공항은 지어져야 한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덕도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환경 문제는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인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특별법에 이런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반대급부의 목소리들 그리고 주장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사실은 좀 서둘러서 한 감은 좀 있어요. 보궐선거 앞에 급하게 막 그렇게 막 갑자기 몰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끝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가덕도 신공항 요거 딱 정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떼고 부동산 떼고 과연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막 마음이 웅장해지면서 애국가 불러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예. 이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없나 봐요. 어렵죠. 인생의 숙제입니다. 선택과 집중.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 소통 그리고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이렇게 가덕 신공항처럼 거대한 국책 사업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회도 하시고 환경연에서 뭐라고 해야 행정이 이걸 알아줍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뭔가 계속 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또 법적인 용어 얘기해서 그런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 뭐 있나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예. 와이라. 그게 바로 NGO 이런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잔잔한 호수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을 던져줘야 되고 파문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시선 뉴스톡은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지금 우리가 꼭 들쑤셔 봐야 할 것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 있을 줄 몰랐어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저도 뭐 신공항 생긴다고 좋아만 했는데 이런 뭐 관심을 가질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주에도 그럼 여러분들의 사소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부산의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